가서 논밭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영산강 얘기했는데, 영산강 정말 더러워요. 그러니까 4대강 중에 거긴 정말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광주광역시가 하폐수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영산강 하구를 막아놨거든요. 물이 못 나가요. 그래서 그 영산호에 가면 악취가 나요. 하수구처럼 막아놨기 때문에. 낙동강은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 계속 준설을 해댔거든요. 근데 영산강은 준설하기도 힘들어요. 하도 오래돼서 딱딱해져서. 그런 것들이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이름은 정비사업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4대강 살리기라고 하죠. 그럼 그 속에서 무엇을 하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준설토 처리 얘기가 나와 있는데, 준설토를 3가지로 쓴다 그랬죠. 그 중에서 농지 리모델링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우스운 짓이에요. 왜냐하면 준설토를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농지를 개량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거 하는 동안 이제 돈을 농사 안 짓는 거 보상을 해줘요. 그러고 나서 땅을 돋궈놓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하느냐. 이건 논은 절대 농지예요. 특히 논이 있다면. 아니면 밭도 쉽게 택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고, 아까 이제 지방 지자체한테 준설된 골재 팔으라고 했다고 그러죠. 몇십 년분의 분량이 나왔어요. 몇십 년 동안 거기다 적치해 놓으면 그 적치료는 누가 낼까요? 우리가 장사를 할 때 공사만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손해나라도 빨리 팔아치워야 돼요. 그죠? 보관료가 비싸니까. 그럼 몇십 년치를 그럼 누가 감당할 거냐? 그런 대책도 없이 공사를 시작한 거야. 그건 왜 그러냐? 너무 빨리 해서.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급하게 가면 안 돼요.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매면 어떻게 돼요? 바느질을 해요? 못하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시작을 하죠. 여기 처음에 해놓은 거는 우리가 이제 학문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요즘 보면 정말 교수고 뭐고 공부하는 사람들 다 돈독이 올라 있는 것 같아요. 제정신들이 아니죠. 그게 왜 그럴까요? 학문 속에는 크게 보면 2가지, 더 나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식, 기능이 있어요. 우리는 기능하고 지식만 가르치는 거예요. 철학이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철학이 들어있는데 어떤 철학이 들어있느냐가 또 다르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덕성이 있으면 그게 제대로 된 학문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카이스트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능을 더 많이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기 왔으니까 대단한 거 만들고 그런 거 만서 돈도 벌고 세계 이름도 내고 다 대단한 기술자라고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러다가 죽을 것인지 그래도 저 사람은 사람으로 살다 갔다라는 소리를 들을 건지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다음 4대강 사업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대통령 선거할 때 대운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엄청 돈도 벌어주고 뭐 관광도 많이 할 거라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하다가 실제 물류라는 건 말이 안 돼요. 19세기까지 하던 물류 방식이 운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때마치 저기는 광우병도 겹들어져가지고 이제 안 한다라고 했는데 포기한 거 아니고 내임기 동안 안 한다. 뭐를 안 하느냐? 낙동강과 한강을 안 잇는다. 그런 얘기죠. 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2008년 12월에 가서 2008년에 들어가서 이제 4대강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그래도 비교적 정비사업 아까 얘기한 태화강과 같은 정비사업 비슷했어요. 뭐가 좀 있긴 했지만 뭐 몇 개 안 됐고 나머지 경우는 저류지라든가 홍수터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뭔가 이게 4대강 정비를 해도 된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다가 기똥찬 생각을 했어요. 야 4대강 살리기라고 이름을 붙이면 얼마나 좋을까. 때로는 우리는 사람은 참 이상해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멍청하거든요.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너무 차가 잘 가요. 고장이 안 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차를 끌고 다니면 저렇게 늘씬한 여자가 쪼장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차 살 거라고.
아마 그게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내용 없는 것을 겉보기 좋게 얘기하면 누구나 속아요. 그게 바로 광고고 홍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홍보를 해요. 일은 안 해도 돼요. 그저 홍보만 열심히 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사실 돈 엄청 들어가요. 그럼 이메일 저 엄청 받거든요. 정부에서. 그럼 왜 보내는지 몰라요. 자기 일 열심히 잘하면 되고, 솔직히 말해서 정부는 칭찬을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럴 일을 하라고 돈을 받은 거거든요. 왜 국민들이 세금을 내요? 그죠?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거죠. 못했을 때 질책을 받는 게 옳은 거예요. 근데 홍보를 하고 있어요. 왜? 속가지가 없으니까, 속이 없으니까, 속에 들은 게 없으니까 겉이라도 멀쩡하게 해놓고 팔아먹어야죠. 나 이만큼 돈 벌고 있는데 안정한 직장을 갖는데 일 안 한다고 그러면 혼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포장을 해야죠. 이루면 이제 했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죽이기라고 하니까 참 큰일이죠. 죽일 놈이에요. 그죠? 살린다고 하는데 죽인다고 그러니. 그 다음에 이제 작년 6월 달에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딱 나왔어요. 근데 보나 이 위치가 대운하 때랑 똑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대운하 얘기 나올 때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거든요. 강을 잘 정비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강이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혹은 그 주변에 땅이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 건 무슨 얘기죠? 부동산 투기죠.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 추진하라고 힘을 보태는 사람들은 그때 아마 터미널 자리 땅 사놔서 그런지도 모른다는 막 그런 유언비어가 막 돌잖아요. 그죠?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아무튼 다음으로 갑시다. 이제 정부가 이제 이러이러 한다고 목적을 내세우고 있어요. 아까 이제 8조 원의 홍수 피해가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러고 이제 기후변동이니까 그런 것도 더 심하고 문제가 생길 거고, 그래서 중소부호 이런 걸 설치해서 막겠다. 그 다음에 유엔이 정한 무위부족 국가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수질 개선도 한다. 이게 만병통치약이더라고요. 요즘도 시장에 가면 간혹가다 만병통치약 파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 먹으면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뭐 모든 걸 다 한다고 그래요. 다음. 이거는 아까 동영상이에요. 제가 이걸 전화를 못해서, 왜냐면 저는 이거 하라고 돈 못 받거든요. 월급이 이거 없어요. 사실은 오늘도 학교 일을 막 하고 하느라고 사실 이거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그 강원도에다가 열심히 막 피해 나는 거 알았어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 강원도라든가 도서 산간 벽지가 일어나는 돈이 8조 정도 되는데, 아까 얘기한 그 돈에다가 예방에서 들어가는 거 이런 것까지 해서 8조가 들어가는데, 그걸 막으려고 지금 4대강에다가 22조를 붓겠다 그랬어요. 아주 훌륭한 방법이에요. 그죠? 아까 이제 홍수를 막는다고 그랬는데, 하류는 아무리 파대봤자 상류에 홍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상류에서 홍수가 나는 이유는 상류 유역에서 그 하천으로 들어가는 물이 미처 못 보자 나갈 정도로 그 하폭이 상류가 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범람을 하는 거예요. 하류에서 범람하는 게 아니라 상류에서 범람하는 거예요. 폭포 밑에 보면 폭포 밑이 툭 떨어진다고 해서 상류에서 홍수 안 일어나나요? 밑을 아무리 파도 소용이 없어요. 잘못하면 오히려 물이 필요할 때 물을 더 빨리 마르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해봅시다. 처음에 사실 할 땐 고동부 만든다 그랬어요. 고동부 만든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수위가 올라가니까 홍수 피해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그럼 문 달지 뭐. 그러고 이제 문을 달아요. 그 다음에 문 달아서 잘 조절하겠대요. 홍수가 미리 예보되면 그때 열고 해서 물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대요. 그런데 자기들이 얘기한 대로 기후변화 때문에 아열대성 소나기죠. 스컬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많고 예측성 한꺼번에 한 1000mm도 막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예측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확실한 관리 방안이 생기기 전까지는 홍수기 때, 풍수기 때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고 그랬어요. 준설을 하고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천 더 내려가죠. 물이 더 없어요. 그리고 설령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보훈형 방안을 만들